만약에 우리가 푸틴이라고 봤을 때 이게 푸틴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제가 지지난 라이브 강의에서 푸틴이 2008년부터 이제 그 실질적인 이런 액션에 대해서 행동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꽤 오랫동안 준비된 플랜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일단 뭐 푸틴 입장에 한번 돌아가 보죠. 지금은 몰라, 이제야 알았지만 그때는 푸틴이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는데 푸틴은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적어도 과거의 소련이었던 국가들에 대해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이 생각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침공을 꼭 해야 된다면 언제 하느냐가 중요하겠지. 그러면은 이제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우크라이나가 어찌됐든 위협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2008년부터 그 돈바스 지역이나 이런 데는 작은 교전들이 계속됐기 때문에 그 안보 위협을 굉장히 느꼈기 때문에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제 많은 노력을 했었죠. 물론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봐줄 수가 없어서 뭐 침공을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사실 완전 틀린 말은 아닌 게 나토가 아니라 하더라도 어떤 그 우크라이나가 위협할 수 있는 위치가 된다면 나중에 진짜 침공을 할 때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한번 보면은 이게 지도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여기 이제 우크라이나입니다. 우크라이나. 거기 이제 글자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음, 여기가 이제 여기 국경 지역에서 우크라이나 국경 지역에서 모스크바까지 직선거리 500km밖에 안 됩니다. 500km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 여기에 그 히르키우 같은 경우는 자동차로 찾기 하면 한 11시간? 근데 도로가 안 좋아서 11시간이지 실제 한 700k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국경지대에 만약에 최악의 경우 나토에 가입을 하고 나토의 미사일 기지가 이 근처에 설치가 된다면 그때는 이제 공격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지. 하려면 이게 우크라이나가 점점점 정상인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점점 정상 국가가 되는 것만큼 러시아한테는 좀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예전 대통령처럼 예전 대통령처럼 그냥 유로마이단 같은 게 터지면 러시아로 망명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야누코비치 대통령 같은 경우는 유로마이단 혁명이 일어났을 때 아예 그냥 러시아로 도망을 가버렸잖아요. 이제 그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런 대통령이 있는 우크라이나가 공격하기는 훨씬 좋았겠지. 근데 젤렌스키는 뭐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 이 나라가 가면 갈수록 정상화되고 심지어 EU라든가 뭐 나토라든가 이런 블록에 가입을 하게 돼서 서로 이제 쉽게 말해서 단톡방에 들어가 버리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힘든 우리 입장이래. 그 푸틴 입장에서는 이제 침공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도 생각보다는 얘기가 잘 안 되고 있죠. 지금 48시간 안에 해결을 할 줄 알았는데 지금 2월 24일에 침공해가지고 지금 오늘이 3월 15일이잖아요.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밀고 당기고 있다는 거는 이것만으로 해도 사실 러시아는 패배라고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상황일 정도로 돈대로 깨지고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인 건데 그래서 그리고 또 만약에 침공을 하게 되면 당연히 서방 국가들이 뭐 군사적 지원까지는 안 한다 하더라도 경제 제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미국은 경제 제재를 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을 수 있어요. 러시아랑 그렇게 연관된 게 많지 않고 심지어 에너지 같은 경우도 셰일오일, 셰일가스가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심지어 에너지 수출국으로 변한 지가 좀 돼서 러시아의 가스나 뭐 이런 거를 수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충격받을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서부 유럽인데 서부 유럽이 지금 뭐 EFG니 뭐 해가지고 한창 난리를 피우다가 요즘은 좀 많이 조용해졌죠. 그 EFG 중에 우리는 G가 문제라고 했는데 유럽은 E가 문제입니다. E가 이제 에너지죠. 에너지인데 그 에너지의 대부분을 어찌됐든 지금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고 그런데 이 상황이 계속되면 러시아한테 멱살 잡히니까 어떻게든 이 에너지를 친환경 이런 걸로 좀 바꿔가지고 에너지를 독립하다 에너지 안보 그러니까 명분은 이 환경이지만
실제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EFG가 중요했다는 거예요. 푸틴이 그걸 몰랐겠느냐. 좀 EFG 전부 다 이제 뭐 풍력, 화력은 안 되겠구나. 풍력, 수력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신재생 에너지만 얘기 나오는 건데 그 말이 뭐겠습니까? 너희들 가스 수입하지 않겠다. 너희들 기름 수입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점점 시간을 끌면 끌수록 친환경의 그 대체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부 유럽이 러시아에 멱살 잡히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푸틴 입장에서는 지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일단 나토나 EU 같은 블록에 가입하지 않았고 물론 EU는 뭐 군사 동맹은 아니긴 하지만 어찌 됐든 나토 같은 경우에 가입을 하면 이제 얘기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나토 국가들은 나토에는 이제 핵 보유국이 3개국이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힘들어지는데 심지어 경제 제재도 이 일을 점점 미루면 미룰 만큼 효과가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게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거룩한 목표도 있지만 좀 디테일한 것도 있어요. 2014년에 여기 이제 크림 반도를 이제 그 러시아가 점령을 하는데 이거를 이제 뺏기긴 했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그 뭔가 지원을 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크림 반도에는 쉽게 말해서 상수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수돗물을 이제 채취할 때 곳이 없어가지고 보통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보면은 이제 헤르손 지역 여기 헤르손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 강이 하나 있잖아요. 요 강에다가 이제 거기 운하가 1957년인가 그때 지어진 게 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쓰는 게 크림 반도였는데 크림 반도만 이제 그 러시아로 넘어가고 헤르손 지역은 여전히 우크라이나니까 여기다가 댐을 지어가지고 물을 막아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물이 없는 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 그냥 생수차를 계속 이렇게 러시아에서 보낸 겁니다. 네, 그 이거 보내는 것만 그러니까 물만 보내는데 1년에 한 20억에서 30억 루블 정도의 재정이 소요되니까 이것도 좀 할 짓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크림 반도를 먹었는데 쓸 수가 없는 거야. 심지어 상수도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곳에서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 여기 침공하고 헤르손 침공했을 때 제일 먼저 한 데가 거기에 이제 댐을 폭파시켰습니다. 이제 물 막지 마 이거죠. 뭐 이런 것까지 디테일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침공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것 때문에 골탕을 많이 먹고 있었다는 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일단 푸틴 입장에서는 정치적 입장에서는 경제적에서는 이런 전쟁을 벌이면 안 되죠. 서로 좋을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가 제재로 최소한 올해 마이너스 15% 이상의 이제 그 역성장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떤 지도자가 1년에 마이너스 15% 성장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가 뭐 3%, 4% 성장하는데도 뭐 저성장이다, 뭐 서민들, 뭐 자영업자 다 죽는다, 취업이 안 된다 이 난리를 치는데 마이너스 15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감수한다는 거는 경제적으로는 좀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해서 저 땅을 꼭 그렇게 먹어야 되겠니? 여기가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이걸 꼭 독립을 시켜야 되겠냐는 거지만 정치적인 이유에서는 지금을 해야 된다. 왜? 지금 만약에 100의 희생이 들어가면 나중에는 300, 400이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려면 지금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놀랬던 거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 제정신이면 이제 저렇게까지 침공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공개를 한 거고 사실 24일 날 침공하기 전에 그 한 16일 정도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미국이 저기 침공할 것 같다고 미리 이제 미리 그 정보를 까발렸잖아요.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저걸 어떻게 알았지 해서 역으로 추적해서 스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 정보 자산들을 추적할 수가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알아도 안다고 얘기하지 않는 게 첩보전의 기본인데 이번에 미국은 오히려 도와두지도 않을 거면서 침공할 것 같다고 계속 나발을 불었죠. 이제 그거는 아마 바이든이 그 아프간에서 좀 이렇게 질서 없게 철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 미군의 이제 체면이 좀 꺾였고 본인의 그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걸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 다 보고 있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러시아가 뭔가 준비하고 있는 거 이제 그 거짓말했잖아요. 훈련하고 있다고 이제 그거 아니라는 거 알려주고 뭐 그런 용도가 아니었나라는 건데 어찌됐든 지금 와서 봤을 때는 푸틴의 입장에서 정치적 판단했을 때 지금 하는 게 일을 미루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긴 했다라는 겁니다.